맛을 더하는 간장 베이스, 바삭함을 살리는 버터밀크, 두툼한 통닭다리살 패티. 세 가지 비법으로 탄생한 맥도날드 크리스피 오리엔탈 치킨버거. 잇몸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잇몸 질환 원인균 진지발리스를 싹! 공든 잇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2080K 진지발리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보수 프로젝트 대표 김현경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행복한 나이 성공한 엄마라는 주제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공부를 했더니 거기에 그 주제어가 우리 아이 공신 만들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공신으로 만들고 싶긴 하겠지만 여러분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 아이 행복 돌려주기. 오늘은 이 주제로 할 텐데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공신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에 저는 강사로 나설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7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4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재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석차가 끝에서 두세 번째였습니다. 제 뒤에는 야구선수 이런 사람들. 결국은 이제 거의 꼴찌로 제가 공부를 학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4, 5년 걸리는 공부를 제가 무려 13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신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덕분에 저는 사실 행복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피. 우선 오늘 저하고 함께하는 50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예. 여러분 즐기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걱정을 갖고 있을 텐데 내 아이가 장차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다들 하실 것입니다. 그죠? 부모님은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더라고요. 왜 안 낳냐 물어봤더니 내 아이의 미래를 내가 장담할 수 없다. 이미 벌써 한 20, 3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그래서 안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죠? 과연 내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램 아니면 공부를 하는 것도 다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레미 리피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은 놀자입니다. 놀아야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놀아라. 느리게 사는 즐거움, 모르고 사는 즐거움. 이라면서 그걸 아주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분석을 했더니 40%가 현실로 실제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 남았죠? 그 60%의 40%가 이미 일어난 것들, 과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런 실수를 왜 했지? 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럼 이제 20% 남았는데 그 중에 12%는 아주 사소한 것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것들. 자, 그러면 나머지 40% 남았는데 그 중에 2%는 인샬라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직 그분의 뜻으로만 결정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건 몇 프로입니까? 2%입니다. 이런 이론으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지론을 폈는데 이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공자의 형님이 노자입니다. 노자의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놀자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면 행복해지겠죠. 예. 공부를 하는 게 행복할까요? 노는 게 행복할까요? 오늘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 걱정, 나머지 걱정, 즉 모든 걱정의 4%만 우리가 피하거나 혹은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 큰 걱정 없이 자녀 교육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변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관련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주장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과거, 바꿀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타인, 다른 사람. 거기에는 물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하고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도 포함이 되고 타인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명확하죠, 그죠?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의지를 마음만 먹으면, 그죠? 그 다음에 미래도 그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타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결을 알면 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사면 됩니다. 연애할 때처럼. 왜냐하면은 인간의 마음의 문이 안에서만 열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에서 문을 딱 닫고 있으면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스스로 열게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스스로 문을 여니까. 아무튼, 근데 거기에 쏟는 에너지보다도 차라리 자기 자신, 그리고 미래 에너지 쏟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자녀는 잊어버리시고 나는 행복한가? 행복한 분 손 들어보시죠? 물론 행복한 분들 있지만 겸손하셔서 손을 안 대는 것도 제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자, 혹시 행복하지 않은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차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또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시어머니 혹은 여러분 친정어머니 생각하시면 대충 제가 뭐를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 중에는 혹은 시청자 중에는 저보다도 더 행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분들 혹은 알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터득한 행복의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데 오늘 이 강연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또라이죠. 팔불출입니다. 자기도취, 과대망상증.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제 친구들이 야, 둘러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고관대작도 많고 재벌도 있고 한데 보니까 네가 제일 행복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죠? 네? 제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주위에서 행복하다고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반쪽입니다.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보고 저 친구 행복해 하면 진짜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믿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제가 그럼 어떤 걸로 행복한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 집입니다. 한옥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옥 보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밴드가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데 박소재 이야기라고 해서 일주일에 주말 주중 할 것 없이 한두 커플씩 와서 구경하고 갑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렇게 관전 포인트, 한옥의 아름다움, 차경 뭐 등등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매스컴도 많이 탔습니다. 텔레비도 나오고요. 요건 제가 2016년 금년 1월 1일 날 저희 집 앞에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티라이트를 수십 개를 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빛의 축제. 물론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만 본 게 아니라 감나무도 보고 살구나무도 보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이 함께 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자유를 하면서 그래 맞아. 오늘은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나를 위해서 촛불 한번 킬 거야. 이건 사치가 아니고 이건 허영이 아니야. 해가지고 켰습니다. 예쁘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게 있으면 함께 볼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물론 제가 사는 집이 운길산 밑에 있어서 그날도 등산객들이 새 해맞이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봤습니다. 들어와서 촬영도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집을 제가 장가가기 전에 샀는데 그때 제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쳤다. 다들 시골에서 도시로, 농촌에서 도시로 오는데 넌 어떻게 도시에서 시골로 가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견지명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죠? 또 하나,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가지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자녀 교육을 여기서 어떻게 시킬 거냐. 또 이 쓰러져가는 집 포크레인으로 싹 갈아엎고 새로 절하라고 100이면 100 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외국 경험을 하면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습니다. 절대 아니지 하면서 스스로 제 아내하고 뜯어 고쳤습니다. 원형, 회복, 그 다음에 살기 편하게 샤워장, 그 다음에 입식 부엌 등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아까 말씀드렸죠? TV 세트장으로 해서 돈이 나옵니다. 이 집에서. 한번 촬영할 때마다 돈을 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리빙센스에 나왔습니다. 리빙센스에서 소개하면서 신혼집으로 구입해둔 한옥에서 고즈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아무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고즈넉하게 지내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이제 작가들이 마음대로 썼는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바쁘게 사냐면요. 자, 제가 또 저를 행복하게 하는 또 이렇게 일입니다. 저의 일.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 꿈이 과로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몇 번 했더니 제 아내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언어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과로사 얘기를 하냐. 말에 씨가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꿈을 바꿨습니다. 순직. 저도 아인슈타인처럼 이게 아인슈타인이 세상 운명하고 기자가 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책상에서 죽기 2, 3일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과로사한 겁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죽음을 맞고 싶습니다. 뭐 등등등등.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행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달빛을 봤는데 달빛이 좋고요. 바람이 좋고요. 뭐 등등등등. 그래서 제가 하나 확인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도 미치지 않는구나. 사람이 아무리 행복해도 미치지 않는구나. 물론 그거는 아주 순간순간의 느낌입니다. 그죠? 계속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가끔 순간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미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행복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괴로움은 제가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전쟁이다, 가난이다, 그죠?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우리 국내만 하더라도 그죠? 학생들이 막 떨어지고 젊은 친구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행복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희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제가 좀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행복의 비결을 갖다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죠? 사실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이미 행복의 고지 90%에 와 있는 분들입니다. 단지 그 나머지 10%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여튼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면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하여튼 최대한 제가 사실 제 주위에도 보면요, 물론 절대적인 빈곤, 이런 절대적인 재난으로 그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행복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은 행복해질 여건을 거의 다 갖추고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행복입니다. 들으셨죠? Connected. 하버드대 의대, 그 다음에 과학 분야 교수가 함께 쓴 책, Connected. 우리나라 말로는 행복은 전염된다. 행복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런 과학 보고서가 나와서 맞다. 그러면 내가 행복을 전염시켜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저한테 행복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좀 이렇게 묻어가든가 아니면 들키고 가셔가지고 한 15분이라도 좋고 이틀이라도 좋고 2주라도 좋고 제발 좀 행복하십시오라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죠? 행복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얘기 들으셨죠? 행복한 사람의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15%랍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행복한 친구를 찾아서 그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하고 같이 여행도 가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15% 정도의 확률로 여러분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염. 그 친구의 친구는 10%, 그 친구의 친구는 6%랍니다. 그죠? 자, 행복의 비결 하나 알려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행복해지는 이 비결을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아낌없이 드리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어떻습니까? 제가 행복해지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저의 국민연금, 의료보험관리공단 뭐 등등 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해져야지 저한테 좋은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타산적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타산적입니다. 저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행복해져라, 여러분한테 건강해져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행복학, 아직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행복학의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에 쓰는 건데 이거는 네이버 두드려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생행변수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생각이 행동이 변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 약자입니다. 그죠? 요즘 뭐 수업을 많이 하는데 대학생들이 그냥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제 뭔가 단 하나라도 배워서 자기 생각과 행동이 변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세우는 게 독탐선행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독자적으로 탐구해서 선택하라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죠? 독자적으로 선택해서 탐구해서 선택하라 행복을. 그럴 때 내 강의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골 다방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시골에 다방이 하나 있는데 그 다방에 어느 날 서울에서 등산객들이 아저씨들이 왔습니다. 아저씨 딱 왔어요. 왜? 서울에서 아저씨들 내려오면 좀 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골 다방 깔보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커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언니가 그랬더니 뭐 있어요? 그랬어요. 언니가 좀 보니까 좀 건방져. 그래서 그랬어요. 다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쭈구리 하면서 서울 아저씨들이 짓궂게도 나는 아메리카노, 나는 블루 마운튼, 나는 카푸치노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하게 골고루 다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방에 대고 아저씨 커피 5잔 이랬습니다. 커피 5잔. 이게 뭡니까? 커피죠. 그죠? 자,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볼 때 보편과 특수라는 개념으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보편. 자, 커피는 뭐죠? 보편입니다. 블루 마운틴 카푸치노는 특수입니다. 그죠?
특성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때도 보편적인 법칙과 특수한 법칙이 있습니다. 특수한 법칙은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시면 행복합니다 해도 그게 여러분한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요건 나한테 맞아. 요거는 나니까 좀 변형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 이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제가 책임 안 집니다. 예. 제가 물론 보편적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는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거고 특수한 거는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TBC TV에 제3교실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을 때 여러분 요건 나한테 맞아. 요건 우리 아이한테 맞아. 맞는 것만 선택하십시오. 그게 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특수성은 개성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과 특수 이 개념을 잘 분류하셔서 독탐 선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 재작년에 평생교육과 사이버대학 졸업을 했고 평생교육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래서 교육공학도 좀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최근엔 또 다른 프로젝트로 교육공학적인 어프로치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학 혹은 여러분의 행복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 설계의 하나의 보편적인 틀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미 공군에서 쓰고 있는 매뉴얼인데 ADDI라고 그래가지고 교육공학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이든지 교육을 설계할 때 쓰는 하나의 보편적인 틀입니다. 간단하죠? 분석을 하고요. 여러 가지 현황 분석, 요구 분석, 자료 분석, 문헌 분석 등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자, 주제가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럼 행복은 어떻게 하면 되지? 누군 뭐라고 얘기했지? 하면서 행복의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한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걷고, 대화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맞춰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실천하고, 그 다음에 실천만 하면 안 됩니다. 실천만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달 혹은 1년 있다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목표한 바 도달했네? 안 했으면 왜 안 했을까? 아니면 해도 더 잘하는 방법? 평가를 해서 다시 분석, 설계, 실천. 이것이 돌아가면은 매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행복 노하우가 행복 기술이 그죠? 업되죠. 간단한 겁니다. 사실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육공학적인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ADDI. 자, 그러면 행복과 관련된 요인 분석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블로그나 이런 데 가면 널리 나옵니다만 가장 유명한 게 뭐죠? 플라톤이 말한 행복의 조건 5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행복의 조건 5가지. 누가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혹은 인터넷에 서핑을 하면은 참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아. 시간을 내가지고 그 좋은 자료를 다 참 세상은 한편으로는 참 괴롭지만 이런 분들 보면 살맛이 나요. 제가 이걸 만들려면은 꽤 어려웠을 텐데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퍼왔습니다. 플라톤의 5가지 행복의 조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갖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에 5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시는 거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은 플라톤 선생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묻지 말고. 네. 먹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어떻습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은 너무 복잡하니까 5점 만점에 하죠. 여러분 체크하세요 스스로. 자, 다시 한번. 먹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 재산 있습니까? 있으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적어도 5분의 1 조건은 충족했습니다. 2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조금 부족한 외모.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자신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더 욕심을 내면 그것이 행복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입니다. 플라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3번째. 자신이 생각하기엔 절반만 인정받는 명예.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 근데 반은 누가 인정을 해줘. 그러면 여러분 만족해야죠. 그죠? 군자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기회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있듯이.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서 상당히 참 편해합니다. 저는 가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지 않나. 그래도 이걸 보면 위안이 됩니다. 그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기회하지 않고 의연한 삶. 그죠?
자, 네 번째. 남과 괴로웠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하는 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힘도 이 정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아마 여러분 이거 5점 만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마 20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나머지 25점 만점에 마지막 연설할 때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뭐 말솜씨라면은 그죠? 이것도 거의 만점. 그것도 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면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럼 플라톤의 이 매뉴얼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5가지니까 제가 더 간단한 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분인데 나스트라 페제스키안이라고 이분은 이란 분입니다. 이란 분인데 독일에 와서 학위를 하고 독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저서를 갖다 수없이 내고 그래가지고 긍정심리치료학의 창시자입니다. 긍정심리학이 아니고 이미 긍정심리학이 각광을 받기 이전에 긍정심리치료학.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독일 제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행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4개가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책걸상 의자 자동차 바퀴처럼 4개만 갖고 있으면 된대요. 그 4개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튼튼한 몸. 그죠? 몸이 튼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육체적인 다리입니다. 두 번째, 친구들. 주위에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다리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육체적인 다리가 튼튼해야 되고요. 튼튼하지 않으면 좀 이제, 헬스를 해서 좀 하면 되고, 만약에 요 친구 관계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외식도 좀 사주고 하면서 그 관계를 넓혀가면 됩니다. 그죠? 자기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친구가 몇 명이나 있지? 예, 전화도 가끔 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다리가 뭘까요? 예, 그렇죠. 세 번째 다리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그죠?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자, 이제 네 번째 다리가 궁금하시죠? 네 번째 다리가 뭘까요? 예. 기가 막힌 다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간단합니다. 판타지. 예. 상상력.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난 어쩜 이렇게 행복하지? 판타지. 그죠? 판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판타지, 그거 죽이지 마십시오. 그게 행복의 어마어마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나이 들면은 육체는 노쇠해집니다. 그죠? 친구 관계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등등 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4개의 다리가 다 온전해지기는 온전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한두 개 이제 망가지잖아요. 그럴 때도 이 판타지, 이건 자기 거니까 자기가 기르기만 하면은, 그죠? 예.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예, 판타지 있잖아요, 판타지. 이제 천국 갈 거야.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뭐 이런 식의 판타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판타지 갖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해리포터 이야기. 디즈니, 그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타지 하는데, 판타지. 자녀들의 판타지 능력을 키워주십시오. 사실 제가 공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공부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때는요, 제가 사형제입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동생들하고 방학 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방학 내내 화투 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 꿈이 만화 박물관이었습니다. 만화. 그때 벌써 이미 선생님들이 만화 나쁜 거, 불량 만화 그래가지고 맨날 만화 그러면 앞에 불량이 붙었는데 저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만화 읽으면 읽기 능력도 되고, 제가 라이파이 좋아했습니다. 라이파이, 제비양. 모르시겠지만 판타지. 아마 제가 학교 공부는 제대로 안 했는데 이런 판타지. 제가 영화를 자주 가고요. 예. 그 덕분에 그 공부 못한 아이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혹은 잘 되기 위해서 엄마의 정보력. 예. 아버지의 무관심,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부의 경제력 그러죠. 근데 저는 보면은 그것도 이제 특수한 겁니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머니의 무관심, 아버지의 무관심.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예습 복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오직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한심해요. 근데 옆에 친구가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4년 다녔다고 했죠. 제가 유급을 했습니다. 일부러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랬더니 3학년 진급한 제 동기생이 한 명이 저한테 너 도와줄게 그러더라고요. 뭐가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영어하고 도고가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해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영어 책 5번씩 써서 갖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 달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튼튼하게 만들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자 이것도 많다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한경식 교수님이 정리한 건데요. 이렇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잘 챙기십시오. 2번째,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거를 갖다가 매칭을 하면은요, 이걸 갖다가 이제 조합을 하면 4개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의 수? 돈도 있고, 덕도 있고. 그죠? 와, 이건 대단히 축복받은 삶입니다. 그죠? 누굽니까? 많이 있죠. 그죠? 돈 많아서 그냥 이렇게, 그죠? 빌 게이츠 재단 만들어서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 덕도 있고, 베풀 수 있는 덕도 있고. 자, 2번째는 누구죠? 2번은 돈은 없지만 덕이 있어요. 이런 분들, 그죠? 청빈한 분들, 성직자들, 그런 분들 있죠? 예. 그렇지만, 처자식이 있는 삶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런 삶보다는 돈을 여러분 잘 챙기십시오. 자, 근데 문제는 돈은 많은데 3번째,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혹시 뜯어갈까봐 친구도 안 만나고요. 그죠? 예, 등등등.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참 안타까운 분들이죠.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세금도 안 내고, 그죠? 어떻게 하면 탈세하려고 그러고, 또, 흔히 갑질하고, 그죠? 못 사람들, 돈 없다고 그냥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사실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췄는데도 그 행복을 그냥,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보다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 우리 사회에 운명이 어떻게 됐든 조상별을 잘못 썼든 어찌됐든 간에 돈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그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있어야 됩니까? 돈도 있고 덕도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베푸는 분들. 자, 이 4번째가 누굽니까? 레 미저라블. 이게 영어로 더 미저러블.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그죠?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돈 얼마나 필요하죠? 얼마가 있어야지 행복해질까요? 얼마 있어야 필요할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으면은 많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요. 사자성어로 하면 다다익선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행복해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채워야 되니까. 자, 여러분,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여러분 관을 세워야 됩니다. 관. 자, 월수 100만 원짜리 청년이 있습니다. 월수 1000만 원짜리 청년이 있습니다. 스카이 대학 등등 해가지고, 그죠? 시내 직장, 월수 1000만 원. 월수 100만 원, 시민단체. 그런데 이 친구는 90만 원 쓰고 10만 원 남겨서 5만 원 저축하고 5만 원은 헌금합니다. 이 친구는 10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지출이 1100만 원입니다. 왜냐면 계속 버니까 계속 그냥 빚도 당겨 쓰고 투자도 하고 1100만 원 씁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결국 부자는 지출이 수입보다 작은 사람.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그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세단을 타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유럽 여행을 7박 5일을 가든 한 달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거고 나는 한 달에 10만 원에 모아서 10만 원 남겨서 5만 원 저축하고 5만 원 친구 만나가지고 그죠? 짜장면도 사주고 요즘 무료 공연도 많으니까 그거 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출연했죠. 조벽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인재혁명. 여기 보면 미국의 치과 의사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6배 높답니다. 이 사람들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6배가 높대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직업이 엄마의 직업이었거든요. 자기가 원한 직업이 아니라 엄마의 직업이었어요. 그랬더니 항의를 했어요. 우리 그렇게 높지 않다. 우리는 2.6배 정도 높다 그랬대, 치과협회에서. 그래도 많은 거죠. 예. 아무튼 미국 의사 중에 일반 의사도 8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마약 중독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돌로, 도박으로, 술로, 다른 무슨 이런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안 쳐집니다. 자, 우리나라 로또의 저주라 그러죠. 이 사람들 로또 타자마자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70% 정도가 1등 타고서 패가망신합니다. 예, 친구 피하고 이혼하고 등등등등. 덕이 없으면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덕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덕을 택해야죠. 자, 그래서 부자는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졸부가 있고요, 보통 부자가 있고 성부. 성부는 비록 월수가 100만 원이라도 그걸 갖다 쪼개서 남을 위해서 쓴 사람이 이렇게 성스러운 부자입니다. 자, 덕,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덕이 필요합니다. 아, 인성교육. 덕하면 인성교육이잖아요. 제가 지난 10여 년간 지금 인성교육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자녀들, 부모님들, 어머니들 중에 혹은 제가 이제 군대 프로젝트도 하는데, 군대에서도 인성교육 하면 인성교육 무슨 우리 강한 군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도 우리 인성교육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강해져야 돼요. 착한 아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아이는 약한 아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미덕, 버추, 비르투스에서 왔는데 거기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힘, 위력, 에너지, 능력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개발한 버추 카드라는 그 카드에도 보면은 결의, 인내, 용기, 정직, 강한 미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덕, 친절, 배려, 인내 이런 거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덕 통해서 아이가 약해진다. 천만의 말씀 정반대입니다. 자, 두 번째, 인성교육에 대한 오해가 문제가 있다. 그죠? 내 아이가 문제다 얘기하죠. 예. 그래가지고 시중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전부 다 우리 사회 지금 가장 시급한 교육 문제가 학생들의 인성, 도덕성 강화다, 등등 하면서 초중고생들 몇 프로가 인사를 안 하고 초중고생 몇 프로가 무슨 중독에 빠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절반의 사실 그리고 거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또 다른 예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 본부에서 매년 이제 2012년부터 이렇게 한 거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10억을 손에 넣을 수 있으면 범죄라도 저지를 용의가 있겠냐? 청소년들한테 물었더니 그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심각하죠.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죠? 청소년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엔 아닙니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요, 종속 변수입니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가 뭡니까? 그 위에죠. 사회, 부모. 부모의 그냥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네이버에 들어도 구글에 들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킴의 법칙. 황해 법칙은 들어봤는데 킴의 법칙 못 들어보셨죠?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자,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법칙, 맨델 법칙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정리야?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보태자 그래서 황해 법칙 다음에 킴의 법칙. 자, 킴의 법칙 뭡니까? 이 괄호 PPT다. 자, 보십시오. 교육의 결과는 이 환경, 그죠? 환경 중요하죠. 전쟁에 나면 안 됩니다. 교육 여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안에 있는 PPT, people, 그죠? 교육의 participant, 그죠? 참여자. 그 다음에 T 트레이너, 교사. 그 다음에 가운데가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이것의 곱셈입니다. 합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에서 만약에 참가자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제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곱하면 교육의 결과는 제로입니다. 그죠? 맞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기서. 자, 우리나라에 지금 인성교육이 안 된다. 이 교육에 이 아웃풋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걸 하나씩 분석해야 되죠. 환경 어떻습니까? 환경은 최고로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문제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문제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T, 선생님들, 어머니들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에게도 문제가 없고 어머니한테도 문제가 없고 어머니들이 노하우를 모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모르는 거예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알면은, 자, 그럼 보십시오.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10년간 인성교육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조물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뭐 문제가 생긴다. 전부 다 누구의 책임? 예, 다른 거에, 다른 팩터, 다른 요인의 책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이 무너진 것은 결국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누가 저한테 했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제가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 신규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9년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교육을 담당했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국내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인성교육이 무너진 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예, 지금 이겁니다. 지금 2016년 7월 27일 교보생명에서 한 그 세미나입니다. 학교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지금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시작한 지 120년이 넘었는데, 그죠?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시작한 지 1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주제로 교육을 합니까? 세미나를 합니까? 이거는 어떤 현상을 증거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문이나 보도를 보면요. 누가 상을 탔대요, 인성교육으로. 그 많은 상 받은 분들, 그 많은 상 받은 프로그램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으로 쓸모가 없거나, 그죠? 이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러한 처지가 됐거나, 뭐 하여튼 뭔가가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은 쓸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 당국, 그죠? 혹은 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찾아서 안 쓰고 있거나, 그죠? 이러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아무튼 2014년 드디어 인성교육진흥법. 만약에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을까요? 벌써 문제 해결됐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너무 자학할 필요 없습니다. 인성교육 문제는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따, 폭력, 학생 자살은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탁월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발견이 되고 그거를 활용한 대구,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대구 서구가 거기에서 탁월한 효과를 낸다면은 세계적인 아웃풋을 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냐 없으니까. 지금 일부 핀란드나 스웨덴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죠? 그쪽 상황이 맞는 거죠. 빨리 벤치마킹 하십시오, 여러분. 핀란드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그죠? 핀란드 아이들이 행복하대요. 왜? 하루에 3시간 공부한대요, 학교에서. 일주일에 20시간 합니다. 그럼 뭐 하냐? 아이들 놀려야죠. 그래도 되냐? 그래도 핀란드의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2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궤도를 바꿨습니다. 학교 중심 아니고 부모 중심 아니고 학생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시험 안 보고, 그죠? 공부 못하는 아이 없습니다. 단지 늦게 배우는 아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죠? 저 보십시오. 저는 제 취미가 공부입니다, 지금. 그죠? 제가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안 했고 맨날 놀기만 했는데 나중에 늦바람이라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는 공부가 제일 좋아요. 그런 겁니다. 그죠? 늦게 아니면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못 찾은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법 공부를 해봐요. 그거 맞지 않잖아요. 그죠? 박찬호 선수가, 그죠? 의대를 갔어봐요. 그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고, 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아이는 천천히 나이 50, 60이 돼서 이제 철이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기다려줘야죠. 과일이 다릅니다, 다. 어떤 과일은
초봄에 나오고 어떤 과일은 가을에 나옵니다. 그걸 왜 획일적으로 전부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에. 그거를 지금 핀란드, 스웨덴에서 모델로 만들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겁니다.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대구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버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셨죠?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전파되고 있고 이미 거제도, 대청도, 울릉도에서도 저희 교구제를 주문하더라고요. 진도, 제주도에서도 멀리 떨어진 추자도 이런 데까지 전국적으로 소리 없이 전파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때문에 대구에도 몇 번 왔다 갔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있습니다. 버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버추 프로젝트가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추 프로젝트는 미덕에 초점을 맞춘 탁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벌써 한 20, 30년이 한 20년 넘었거든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버추 프로젝트는 3D 프로젝트입니다. 3D. 면이 3개입니다. 어떻게? 첫째 면은 인류사의 보편적인 가치 미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덕.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겸손, 열정, 탁월함, 배려, 불굴, 끈기, 인내 등등등. 그죠? 이 미덕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사실 이 미덕들은요, 듣기만 해도 말만 해도 힘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포의 99.9%가 다 언어 중추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나쁜 말 쓰잖아요. 나쁜 말 듣잖아요. 기분 나빠집니다. 자꾸 나쁜 말 하면요, 의기소침해지고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너 잘해. 널 보면 내가 힘나. 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동을 합니다. 또 뇌가 속잖아요. 속는다 그러더라고. 그 말 들으면은,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 저 남편하고의 관계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비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휴식 시간에 스마트폰을 꺼내서요, 남편 번호 찍고요, 거기에 이제 뭐 자기 남편 뭐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으십시오. 카카. 제가 이거 제 교육 갔다가 어느 분한테 배운 겁니다. 그분이 써먹은 전략이에요. 자기는 남편 이름에 카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전화가 옵니다. 카카, 어쩐 일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남편이 힘이 날까요? 힘이 나죠. 카카, 오늘 일찍 들어오신다고요? 예, 목욕물 받아서 대기하겠습니다. 카카. 계속 카카입니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카카죠. 그러면서 자기는 영부인이 되는 겁니다. 영부인. 그죠? 근데 저 미친, 저 왼수, 저 삼식이, 이러면은 멀쩡한 사람 이제 병신 된 겁니다. 그죠? 촌철살인. 우리나라 말 속담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자, 그리고 버추 프로젝트는 그냥 여러분 저 인성교육 하면 무슨 뭐 이렇게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전략이라고. 전략 5가지 전략인데 5가지 전략.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 전략.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 전략과 전술이 다르죠. 전술은 이런 겁니다. 전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인해 전술. 그러니까 100명 투입하니까 전선이 잘 안 돼. 그럼 1000명 투입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전술입니다. 전략은 뭐죠? 아예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핵 전략. 그죠? 첫 번째 전략,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 자, 지금부터는요, 미덕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이게 땅에 떨어졌다가 아니다, 땅에 붙었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게 전략입니다. 그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건 내가 아니라, 야, 이제부터 너가 드디어 너의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의 거인의 본색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 두 번째 전략,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 평생교육 시대입니다.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 잘못했을 때,
잘했을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의 그 주변에 일어난 사건을 인성연마의 재료로 쓰십시오. 아, 지금은 나한테 인내가 필요하구나.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덕분에 내가 인내를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죠? 뒤집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그죠? 예. 배움의 순간, 순간순간 이런 사람 앞에 행복이 따라 붙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예. 만약에 어떤 인간이 나를 속을 새겨, 그러면 나한테 어떤 미덕이 필요하지?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미덕을 갈고 닦을 기회지 지금? 기회인가? 예. 그 기회인 거예요. 아, 나한테 인내, 나한테 존중, 나한테 배려, 예. 나한테 초연, 잊어버리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걸 갖다 하면 되죠. 세 번째, 미덕의 울타리를 쳐라. 세상에 천사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계속 하면은, 아, 나 울타리 쳤는데, 내일 또 얘기하자. 절도 알지? 예, 이렇게 절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데 하지마가 아니라 해라라고. 긍정의 언어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언어로, 미덕으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예, 예. 네 번째,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라. 예, 이건 뭐냐면은 정신적 가치, 군인 정신, 선비 정신, 스포츠 정신, 부모 정신, 기업가 정신. 그 정신에는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미덕이 있습니다. 어머니 정신에는 뭐가 있을까요? 헌신, 사랑. 그죠? 예. 기업가 정신은 도전, 용기, 봉사, 뭐 등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고양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정신적 동반을 제공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전략과 미덕 이것만 있으면 되냐? 세 번째 축이 있는데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한테 어떤 미덕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활동입니다. 활동. 그러면은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돌아가죠. 저 강사한테는 어떤 미덕이 있지 하면서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죠? 계속 뭐로 돌아갑니까? 예, 미덕으로 돌아가잖아요. 미덕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시간, 그 1분 동안 계속 저 강사한테 열정이 있다? 용기가 있다? 잘하네? 뭐 등등등등. 그죠? 탁월하네? 돌아가네. 이거 활동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좀 떨리는 자리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립니다. 예. 저한테 여러분 어떤 미덕을 주시겠어요? 이게 활동입니다. 이런,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고 쉬운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고 어른들이 변하는데, 예. 그 다음에 저 버슈 프로젝트는 제가 한 10년 하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THET 프로그램입니다. THET, T-H-E-T. T-H-E-T가 뭐냐? 트레이닝을 통해서 뭐죠? 기술을 습득하죠? 기술. 예. 인성교육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합니다. 두 번째, H. 힐링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다 마스터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 1+3 그래가지고 하루 플러스 3일, 그러니까 8시간 플러스 24시간, 32시간이면 프로그램을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임파워링. 맞아. 이 도구면 내가 할 수 있겠어. 이제 도구를 손에 넣었어. 이거면은 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그 인간도 편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임파워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밍, 의식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버스 프로젝트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자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놓으세요. 저를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전혀 신경 안 썼거든요. 단지 사랑을 주십시오. 생각은 주려 하지 마십시오. 이게 카릴 지브란의 이야기인데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비전 이런 건 아이들한테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구닥다리입니다. 그거는 아이들의 세계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세계가 어떤 세계에 사는지 아십니까?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은 자녀에게 주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소신 이런 건 절대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아이들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실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